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늦게 미국 뉴욕 현지에서 있었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해명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동안의 만남을 끝내고 나오다가 옆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을 향해서 한 이야기 가운데 비속어 욕설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대상이 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이야기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어젯밤 늦게 현지에서 있었던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 내용을 보면 여기서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 그리고 대상은 한국 국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펀드 재정 공여 회의는 미국, EU,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저개발 국가 질병 퇴치를 위한 재정 기여금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에 반영된 1억 달러의 공여 약속을 하고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자,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 여러분 잘 들으셨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SBS의 윤영현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영현 논설위원, 네. 오늘이 첫 출연이신데 말이죠. 네.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이 이 사안의 심각성 치고는 상당히 좀 늦게 나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뉴욕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하는데 15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좀 더 빨리 해명에 나섰으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으로 뒤늦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늦게 나왔다. 15시간 만에 나왔다. 그 15시간 동안 이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고 물론 미국 뉴욕 현지가 그 시간에 한국이 원래 오전 낮일 때는 미국이 밤 아닙니까? 동부 시각이.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사안의 심각성 치고는 너무 늦게 해명이 나온 것 아니냐. 특히 캐나다로 이동하기 직전에 기자들도 바쁜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꼭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젯밤 늦게 우리 시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우리 그 커뮤니티라든지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영상이 돈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오전 10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자정을 가까워진 시간이었을 거고요. 관련해서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홍보수석이라든지 아마 홍보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시간이 좀 필요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정말 바이든이라고 했더라면 물론 지금 홍보수석께서는 이제 날리면이라고 했지만 전자로 계속해서 외신이라든지 많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국격이라든지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좀 국민들과 또 미국 국민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빠른 조치를 했었더라면 지금만큼이나 확전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의 어제 기자들과의 만남 또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의 홍보수석입니다라고 하면서 한번 볼까요? 어제 발언이 우리 국회를 향한 이야기였다는 얘기냐? 그렇다. 짜깁기와 왜곡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한 것이라는 이야기냐? 그 맥락을 보면 진영 싸움이 얼마나 거세지고 있는지 적시를 했다. 기자들을 향한 것 아니다. 국회를 향해
XX라고 한 것은 입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 결국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여당은 대통령이 이런 재정펀드에 뭐 1억 달러 기부합시다라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민주당 169명의 의원들을 겨냥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저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날리면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바이든보다는 더 강한 확신이 있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느냐? 그렇다. 제가 직접 묻고 그런 절차를 떠나서 기억을 다시 따라가는 작업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추가 설명도 다 들어보셨어요? 네. 얼마나 곤란했을까 싶어요. 김은혜 홍보수석의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되려 이제 처음에 이렇게 대응했죠. 생중계된 영상이었지만 이것이 왜곡되거나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 대응을 했다가 15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했던 게 바이든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 마지막 해명은 사실은 국민 전체를 난청으로 만드는 듯한 말이었어요. 저는 몇 번을 들었는데도 사실 바이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곤란한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런 일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간이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말의 습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문제 해결력을 보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번에 그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사과를 하셨으면 될 일을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상으로 볼 때 미국 국회에서 사실은 바이든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펀드를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한 것을 갑자기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 역시나 또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말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외교적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홍보하시는 게 훨씬 더 홍보수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 상당수도 어젯밤 늦게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 저도 어젯밤 늦게 여러 차례 봤는데 말이죠. 일단 저희가 2차례 정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하는 수까지 쪽팔려서 승인하는 수까지 쪽팔려서 승인하는 수까지 쪽팔려서 승인하는 수까지 쪽팔려서 자, 이 앞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좀 잘 안 들리고요. 노이즈를 제거한, 소음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또 속도를 늦춰갖고 이 말하는 속도를 조금 더 늦추면은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승인 안 해주 고인지 면인지 이거 상당히 또 차이가 있어요. 대통령실 해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은인지 날리면인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그대로 다 틀리고요. 자, 승인 안 해주 고인지 안 해주 면인지 그리고 바이든은인지 날리면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막과 함께 2차례씩 반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하는 수까지 쪽팔려서 승인하는 수까지 쪽팔려서 승인하는 수까지 쪽팔려서 승인하는 수까지 쪽팔려서 자,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어제 이 영상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씀해서 바이든이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시각으로 밤에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고 나서 날리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듣고는 또 날리면이라고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찌 됐든
대통령께 직접 확인했다라고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께서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화자의 어떤 인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좀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믿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예,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요. 아까 난청이라는 표현, 국민을 네. 난청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사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뭐 수사 전문가거나 아니면 어떤 음향학적 전문가가 아닌 요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대통령실이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정도로 보지 실제로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되려 이 사안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에도 그 어떤 한 기자, 한 언론사의 그 외국 특파원이 네. 미국 의회에 있던 보좌진과 통화를 한 내용들을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의회에 있는 보좌진은 이미 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그 보좌진을 물었다고 해요. 아, 너희들 혹시 그 인플레 감축법 개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개정하는 거 이 의회에서 하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사안으로 뭔가 국제적 문제가 엉클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평가는 계속 쌓여서 외교적으로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얼른 서둘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비속어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물론 그 이 XX들이는 너무나도 또 선명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었으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대상이 바이든이 아니고 그냥 날리면이라고 하는 우리 동사를 썼던 것이고 맨 앞에는 그 국회에서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얘기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비속어 논란이 한미 정상회담 어제 백악관이 발표를 했고 우리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던 정작 문제인 것은 대통령실이 발표하고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정상관의 만남에서 논의됐던 내용들 이걸 다 덮은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다들 시청자분들도 이거는 다 기억을 합니다만 대통령실이 뭘 발표했는지 백악관이 뭘 발표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당장 들어온 게 미국 NSC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노 코멘트.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 예, 어제 저거는 뭐 분명히 예상됐던 대목이긴 합니다만 노 코멘트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노 코멘트. 아예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뉴스 속보로 들어왔는데 말이죠. 윤영현 위원. 네. 그러면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던 내용. 어제 우리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의 결과도 아마 준비가 돼 있겠죠.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었는데 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뭘 얘기했다는 건지. 저 비속어 논란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실 텐데 말이죠. 네, 우리 인플레 감축법 이 문제가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우려를 뭐 전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어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는데 어제 방송에 나갔던 우리 그 내용들이 좀 준비가 되면 윤영현 위원이 설명을 할 때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논의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의 우려를 전달을 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잘 경청했다,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백악관에서는 대단히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다 논의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것은 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최초에 해명을 했던 그 사항이 방송이 됐고요. 한미 정상회담 48초 이 논란은 있었지만 끝난 뒤에 한미 양국에서 나왔던 이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이 IRA, 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을 했고 미국 쪽에서도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이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쪽에서는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 이렇게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협의가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도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네, 백악관에서는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망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세계 보건, 기후 변화 등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관해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인프레 감축 법안, 이 법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새로운 의회에서 또 미국 행정부가 그 우려를 잘 이해해서 우리 전기차 업계, 현대차나 기아차가 타격을 받지 않게끔 해달라. 이걸 전달하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게 하다못해 잘 알고 있고 우리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이런 정도 답변을 얻으려고 했던 게 이번 만남의 목표였는데 결과적으로 48초의 만남 그리고 리셉션에서도 만났다고 합니다만 리셉션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나라 정상들이 다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또 따로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ILA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있어 보고 계신 사항인데요. 저는 리세션이라든지 그곳에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께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러한 한국 사정을 아시고 어떤 답을 줬다고 하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정치 상황과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미 정상 간에 이러한 ILA에 관련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측합니다만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는 건 어려웠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 간의 만남에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윤영현 논설위원이 외교부도 올해 출입을 했었는데 이런 시기의 정상 간의 만남이 더군다나 미국 뉴욕 유엔 총회가 상당히 모든 정상들이 바쁘긴 합니다만 이런 정상 간의 만남을 가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브리핑을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는 이 언론에 사전에 브리핑을 할 때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우려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돼 있다. 그리고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도 흔쾌히 일본이 응했고 시간과 장소만 정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보게 되면 양쪽 간에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은 맞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평가가 있듯이 한일 간에 앞으로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약식 회담이긴 했으나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비서고 논란이라든가 다른 논란 때문에 성과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빈손 회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다 이 비서고 논란 이 핵심 이슈들을 다 빨아들인 그런 블랙홀이 돼버린 셈이네요. 블랙홀이 돼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렸고요. 아까 화면에 나갔던 이 컴퓨터 그래픽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 내용은 저희가 어제 방송된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속어를 섞어서 했던 이 발언은 도대체 뭘 갖고 한 발언이냐. 어제 그 자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일종의 주도권을 쥐고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글로벌 펀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죠. 뭐 에이즈나 이런 말라리아 이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가난한 나라들의 감염병을 조금은 더 줄여보자. 미국이 앞장서겠으니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들도 국력에 걸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좀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제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간 자리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를 섞은 발언의 취지가 어떤 것이냐가 이 바이든은 이냐에 따라서 또 날리면 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지목한 대상은 과연 누구였느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1억 달러를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1억 달러 약속을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나중에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는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앞장서겠다고 하니 60억 달러를 내겠다고 한 거예요. 막대한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 그 법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내고 20억 달러씩 3년에 걸쳐서 내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60억 달러를 내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게 어제 처음에 모든 언론들과 민주당이 또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민주당이 했던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뭐 역시나 아까 그 같은 음성을 놓고도 다르게 들리는 것으로 이제 쟁점화해서 대통령실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건 꼭 그 음성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한국의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내가 너무 쪽팔려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적이거나 자기 걱정적인 표정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바이든을 지칭하며 야 저렇게 말해놓고 잘 안 되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일단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자기 걱정이나 자기 반성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막 비속어를 써서까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언어 습관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시나 이것이 이제 한국의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문제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건 대통령실의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됐고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늦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1억 달러 약속에 대해서 국회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어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줄이요.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글이 올라온 게 아마도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것 같아요. 이 글이.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 자, 날리면이라고 들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용태 최고위원도 대통령실 해명대로 이건 한국 국회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얘기다. 민주당을 겨냥해서 대통령실 해명대로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국회의 협력을 기대합니다라고 쓰면 뭐 민주당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가시방석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좀 상식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대통령의 SNS가 알리바이를 위해서 뭐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날리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국회에 어떤 예산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좀 해석도 더 자연스럽다라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전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관심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은 국민을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앞으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신뢰하고도 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께서 의회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또 민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셨거든요.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예산안, 뭐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날리면이라고 해석하면 이제 말씀하신 그 비속어가 민주당을 향하게 되는 건데 앞과 뒤가 이제 다른 생각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앞에서는 민주당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비속어를 쓰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앞과 뒤가 다르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쌓여 나가면 저는 대통령의 레임덕하고도 결과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을 반면 교사 삼으셔서 정말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또 국민을 향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직접 이해를 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국민들께 귀국하고 나서 예.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엄청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 정말로 맞다 손치더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이 XX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내가 쪽팔리든 누가 쪽팔리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하는 말을 사실 공식 석상 안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고 하지 않았을 뿐 공식 석상에서 나가는 길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의회주의를 표방한다고 말했던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요 지점 좀 짚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요? 사실은 이 발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저는 외교적 성과가 거의 그 깡통이 요란한 빈수레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인플레 감축법 관련한 것은 사전에 밑작업이 있어서 48조만 만났지만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셨어야 될 일이었죠. 근데 그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과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될 만큼 게다가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정상회담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걸 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한일 관계가 안 좋아졌던 걸 좀 떠올려 보시면 한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게 하나 있었고 강제징용 관련한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1965년에 있었던 청구권 합의와 관련된 것을 일본이 먼저 꺼내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되려 일본이 먼저 경제 제재를 하면서 경색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난다고 하는 건 네. 그 경색 국면을 다소 해결하면서 만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에 그냥 만나기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되려 이것이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주장이 틀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주셔야 외교적 성과가 일부 있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약식회담인데 말이죠. 물론 한 번에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첫걸음을 뗐다. 한일 관계 개선에 첫걸음을 뗐다라고 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회담의 형식 그리고 어떤 방법, 장소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어떤 미묘한 특수성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윤석열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우리가 적극적이다 보니 기시다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로 와서 하시던지요. 이런 형태가 된 것 아닌가.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회담이 출발하기 전에도 이게 성사가 되느냐, 우린 발표했는데 되지 않느냐라고 일본은 아니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성사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약식 회담의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우리가 일본 총리가 있는 곳에 찾아가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양국의 국기가 없고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미흡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가 원했던 방식대로 일이 잘 풀려나간다라는 인상 내지는 그런 합의문에 그런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회담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뭘 주장을 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일 간의 정상 간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없었다가 이제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의 첫걸음을 뗐다.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일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저한테도 어제 그런 문자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가 날아오던데 말이죠. 이게 왜곡 보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김영태 최고위원 보셨죠? 예.
그리고 아마 이걸 MBC가 먼저 보도했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MBC가 이런 걸 어떻게 보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적인 그 생각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대통령실의 풀 기자라고 하는 풀 취재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규칙을 안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걸 MBC가 먼저 앞장서서 왜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갔을 때 대통령실의 이 풀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카메라 기자들도 한사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뭐 MBC가 가고 SBS가 같이 가고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가서 실제로 카메라 취재를 하고 오디오맨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동영상도 항상 동시에 전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비좁은 공간에서 각 언론사들마다 취재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와 대통령실 뭐 이런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풀 취재단이라고 그렇죠. 하는 걸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풀 취재단에서 영상이든 아니면 다른 주요한 멘트가 됐든 이것들을 취재를 하게 되면 동시에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방송을 하거나 신문에 내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취재된 내용들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또 워낙 빡빡한 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풀 기자단이 이 행사를 취재하러 갔다가 또 다른 기자들이 또 이 행사 취재하러 가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럴 때 뉴스 시간이 임박하면 방송사 기자들은 그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쓰는데 어느 특정 언론사가 풀 기자로 갔다고 해서 그 언론사가 먼저 그 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모든 방송사가 동시에 보는 것이고 네. 어제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들도 문제의 발언도 거의 동시에 현장에서 봤다. 이게 전송되어 오는 걸 보니까 말이죠. 또 한국으로도 또 이 동영상이 또 송출이 되고 그 과정도 동시에 봤다. 어느 특정 언론사가 먼저 보고 이걸 뭐 먼저 왜곡해서 보도했다.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기자셨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모를 리도 없고 대통령실에 유능하신 분들이 그 어떤 풀기자단, 공동기자단의 어떤 행태를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해명할 것이 없었으면 되려 그 어떤 생중계되었던 영상을 놓고 이것이 조작되었다라고 일단 해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을까 싶고요. 그런 식으로 언론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는 이번 외교에서 또 인상적인 게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이런 말이 좀 돌았어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방을 떠나기 전에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엉클어 놓고 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던져놓고 그리고 유엔을 갔어요. 네. 근데 정작 거기에서 뭐 제대로 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아예 안 했죠. 네. 네,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한일 면담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못 만났는데 우리는 만났다라는 것에 계속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못 만났는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것 때문에 못 만났느냐가 있고 그것을 개선시킨다면 당연히 성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나려고 지금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대로 된 외교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참에라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야당 탓 그리고 전 정부 탓 하지 말자 우리. 되게 멋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언론사 탓을 하는 것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저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비판하지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을 하거든요. 예, 우리 정치가 사실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지지하시는 분들, 예, 강하게 예. 지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요. 설사 정말 특정 언론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비판하는지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유권자께서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굳이 메신저를 공격하는데 여당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반성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계속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쨌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뭐 사적 대화냐, 뭐 공식적인 회견장이냐 이걸 떠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또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저희는 국민들께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또 국민들께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언론 탓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관련해서 이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내홍을 겪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문자 공개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남 탓을 계속 해왔거든요. 저희는 이 문자를 사실 보낸 당사자에 대한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 표명이 없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이 사건이 전개되는 것들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두 가지를 반성하고 좀 바꿔나가면 국민들께 다시 기대를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검찰총장에서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귀국해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다 했는데 말이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